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3명입니다. 경기에서 32명, 서울이 17명, 인천 1명으로 수도권이 국내 발생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 직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직원이 근무한 2개 병동을 코호트 격리한 채 접촉자 등 240여 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3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재활병원 직원들이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9명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기와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와 관련해 2명,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 관련해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확진자가 2자릿수를 유지 중이지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과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데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아픈 부분이고 방역당국은 또 대학교 수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 학교 관련 위반 신고가 늘고 있는 데다 최근 클럽 등 유흥시설 내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젊은 층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 객이 몰릴 수 있다며 단체 산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소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아 모처럼 광화문 광장에는 차벽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춰진 뒤 맞은 첫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선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면서 집회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자유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는 40여 명이었는데 인적 사항과 체온을 기록한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집회도 경찰에 신고된 99명의 근접한 인원이 모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추미애 장관 자택 인근을 도는 차량 행진에도 11대가 참가해 신고된 50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집회와 행진을 둘러싸고 경찰과 충돌은 없었고 광화문 광장을 둘러쌌던 차벽도 오늘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차벽이 없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애들 데리고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요일인 내일도 예정된 대규모 집회가 없어 이번 주말엔 광화문 일대 경찰 차벽을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없다면 굳이 경찰력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유럽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월 첫 정점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원 환자가 늘면서 많은 도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중환자실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계절성 독감이 코로나19와 같이 유행할 수 있어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전파진흥원이 1,000억 원대 자금을 투자한 과정에 로비가 이루어진 단서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한 전파진흥원 투자 관련 자료와 로비스트 신모 씨의 행적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첫 번째 펀드 가입자입니다. 2017년 6월 100억 원을 시작으로 그달에만 300억 원 넘는 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 투자한 금액이 모두 1,060억 원. 과기부 감사에서는 투자 금액이 740억여 원으로 조사됐지만 KBS 취재 결과 300억 원을 더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 자산운용사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맡겨진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엔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해당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등이 포함됐는데 경인본부는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옵티머스 로비 창구 중 하나로 지목된 신모 씨가 사용했던 사무실도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옵티머스 투자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최모 씨는 투자 대가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씨는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관계자가 자신의 해외여행에 따라온 사실 등은 있지만 비용은 각자 계산했다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사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 5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1명과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를 주선한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면서 이 변호사가 검사 3명에 대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갔을 때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는 김 씨와의 경찰서와 구치소 면회 때 이 검사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접대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청담동 룸살롱 접대를 비롯해 현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검사 접대 주선자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김봉현 씨와의 술자리는 있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변호사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현직 검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에 알렸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법무부는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봉현 전 회장.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김 씨는 입장문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을 20에서 30년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은 물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 했던 여러 진술을 번복하면서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프레임에 따라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조속한 출범을, 야당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 가운데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두고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더니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연루 의심 검사에 감찰을 지시해 제19 감사기 수사 차단에 나섰다면서 입장문은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입장문의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로비를 폭로한 김 전 회장이 갑자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했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의 공개로 검찰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의 훈령을 함께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인 7년 8개월여 동안 관방장관으로 있을 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공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물 복납은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덜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의 참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과 일본 어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어민단체 대표들이 관할부처 장관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관방장관 등에 이어 연이틀 정부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조업량이 원전 사고 전 14%에 불과하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福島のみならず日本全体の漁当然でありますが、漁に壊滅的な状態も危惧されると。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태세입니다. 공영방송 NHK는 오는 27일 관계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류가 결정될 예정으로 원전이 있는 지자체 2곳에 이미 이런 방침이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は事実であると。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まいりたい。 해양 방류할 경우 세슘 등은 다시 한번 정화를 거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2년 뒤 첫 방류를 시작해 30에서 40년에 걸쳐 버리는 방식입니다. 大変な作業だと思いますけど、安全あと着実にこれ長い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ていただきたい。 그러나 일본 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少なくとも100年はかかるだろう。捨てるということでも基準を守って捨てるって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막무가내식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한국 역시 애꿎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지난 8월 말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이 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납치된 한국인 선원 2명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4시 30분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토고 로메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지 50일 만입니다. 한국인 선원 2명은 지난 8월 28일 가나 국적 선박 AP7035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중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당시 이 선박에는 가나 현지 선원 48명도 타고 있었지만 무장 세력은 한국인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운 뒤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편으로 석방 직후 국내의 가족들과 통화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선적 국가인 가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선원들을 납치한 무장 세력과의 협상 과정이나 구체적인 석방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해적 사고가 빈발한 서아프리카 일부 해역을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한 뒤 이들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틀 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바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한하면서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였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무기 감축과 초기 단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led to some arms reduction and some ini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북한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We do appreciate the fact that in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re has not been a nuclear test, there has not been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이틀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한국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전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습니다. It's not my practice to speculate. When I'm speaking for the presiden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것도 내주길 원치 않는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대북 협상 계획도 내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돼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소비를 늘리고 있는 이유, 뉴욕의 한보경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5달 연속 는 데다가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7월, 8월엔 계속 1%를 밑돌았었는데 2% 가까이로 커진 겁니다.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자동차였습니다. 전달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중교통 이용 줄이고 금리도 낮다 보니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7% 가까이 뛰어올라 5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에도 돈을 많이 썼고 계약 준비로 의류나 액세서리, 책을 사는 데에도 지출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So you saw things like clothing and sporting goods. You saw books and apparel.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people were buying. Gas prices or gas sales were up. That's because gas prices were up. Car sales were up as well. 코로나19로 1,1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회복 어려울 거란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오히려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원격 근무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 크지 않은 금융과 IT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 덕에 고가 제품 수요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고가 브랜드 70여 개를 보유한 프랑스의 한 그룹은 지난 3분기 패션 가죽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봄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은 소진돼 가고 있는데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no more stimulus funds coming in the near term, it looks like. So we'll have to see if this number, the September number, can be maintained if you don't have that. 소비 지출 개선에 힘입어 이달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를 내실 있는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자며 한국판 뉴딜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젯밤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사회 안전망, 디지털, 그린 등 3대 과제를 소개하고 한국이 2025년까지 세 분야에 1,400억 달러를 투자해 국제사회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세 가지 과제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기구들도 부합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334원 60전으로 일주일 전보다 3원 80전 하락했습니다. 이는 7월 말 이후 8주 연속 하락으로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27원 90전으로 유일하게 1,4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손은 좀 더 위에, 거기네. 이달 3일 이곳에서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흘 만이었습니다. 이달 6일에는 버섯을 따려던 7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24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신 걸 캐치하고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무시고 내려온 거죠. 지난달엔 버섯을 따러 갔다 실종됐던 90대 노인이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강원도에서는 버섯 채취와 관련된 산악사고 17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가파른 지역에서 버섯을 따다가 추락하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였습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려 예년에 비해 습도가 높아진 결과 산과 숲에서 버섯이 잘 자랐습니다. 버섯 풍년을 맞아 버섯을 따러 산에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섯을 따려다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또 급경사나 낭떠러지 주변을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버섯 채취를 하시다가 낙상하여서 다리나 팔 이렇게 부상으로 인하여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지정된 등산로로만 다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에서는 될수록 2명 이상 함께 다니고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새벽 광주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 A씨는 여성 승객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동료 택시기사 3명이 이용하는 그룹 통화 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택시기사 A씨가 만취 손님이 타서 고생하겠다고 하자 37살 택시기사 B씨가 승객을 자신한테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룹 통화를 하던 또 다른 택시기사 34살 C씨가 합류했고 B씨와 C씨는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이 미 귀가 신고를 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침 A씨 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이 발견돼 여죄를 묻고 있습니다.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가지고 봤더니 옛날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피해자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통화하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당했더라고. 경찰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2명을 구속하고 승객을 넘긴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학원 원장 55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학원 화장실에 부착된 문을 닫아달라는 안내판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강사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